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아스날 암흑기 중원인 DD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유망주들이었던 디아비, 데니손, 알렉스송, 즉 DDS가 주전으로 기용되며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아스날,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07-08 시즌 세스갱이라 불리는 파브리가스, 로시츠키, 플라미니, 흘레베 활약으로 12월까지 무패를 달리며 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던 아스날은 시즌 중반 에드와르도의 뜻하지 않은 끔찍한 부상과 주장 갈라스를 비롯한 고참 선수들의 리더십 문제가 터지면서 사기가 꺾이며 결국 우승권에서 멀어진 것은 물론 챔피언스리그 8강, FA컵 16강, 칼리컵 4강 탈락이라는 아쉬움으로 얼룩진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흘레, 플라미니, 질베르토 실바의 이탈을 비롯해 로시츠키는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며 아스날의 출혈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벵거 감독은 미드필드진의 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단이 경기장 건설 문제로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던 점을 고려해 프리시즌에도 함부로 주머니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한 기대주로 평가되던 나스리, 제2의 긱스로 평가되던 아름 램지에게만 각각 260억 원, 100억 원의 금액을 투자했죠. 특히 램지의 경우엔 맨유와의 사투 끝에 거둬들인 승전물이었습니다. 이후 벵거는 자신이 영입했던 어린 유망주들 사이에서 즉시 전력감 자원들을 적절히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2살의 디아비, 20살의 데니손, 21살의 알렉스송, 검증되지 않은 3명의 유망주들이 아스날의 중원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벵거는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중원 자원을 육성시키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전설적인 DDS 중원 라인의 탄생을 알리게 되죠. 당시 아스날의 평균 스쿼드 연령이 22살, 1970년대생 고참이 수비수인 갈라스와 실베스트레, 골키퍼인 알무니아를 제외하고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균 나이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향후 N년간 아스날의 중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스날의 중원은 빅4 중 최약체란 평가를 받았는데요. 중원뿐만 아니라 당시 아스날의 스쿼드 전반적인 퀄리티가 예전과 같지 않았기에 줄곧 사위권을 위협해오던 아스톤빌라와 토트넘, 머니파워를 뽐내기 시작한 맨시티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혹평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자, DDS 중원라인 중 가장 조명을 받은 선수는 데니손으로, 그는 브라질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기대주의자 포스트 둥가라고 불리던 유망주였습니다. 특히 피파 U17 월드컵 대회에선 주장으로서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고 남미 선수권 대회에서는 조국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그는 벵거로부터 질베르토 실바와 로시츠키의 결합체란 극찬을 받으며 2006년 여름 아스날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아비의 경우엔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과 오세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유망주 수집가인 벵거의 눈에 들어 데니손보다 앞선 2006년 1월 아스날로 이적해왔습니다. 비에이라를 연상케 하는 탄탄한 체격과 지단을 떠올리게 하는 유려한 플레이는 아스날의 팬들은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지난 07-08 시즌 한정된 출전 기회 속에서 공격 템포를 끊거나 거친 태클을 남발해 팀에 도움되지 않은 플레이를 펼쳐 기대 이하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송은 미드필더와 센터백까지 겸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유망주로 평가받았지만 실력을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지 못해 아스날 중원의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혹평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선 아군과 상대를 모두 파괴한다고 하여 파괴왕이란 별명으로 불렸었는데요. 따라서 DDS 중원 라인 중 가장 적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서 아스날의 08-09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벵거는 지난 시즌 파브리가스의 수비 부담을 온전히 책임져 주었던 플라미니의 공백을 데니손이 일부 메워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손의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먼저 그는 중원에서 상대 압박에 고전하며 잦은 백패스와 행패스로 공격 템포를 늦추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게다가 파브리가스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여 파브리가스보다 앞으로 치고 나가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죠. 이로 인해 파브리가스가 반대로 데니손의 수비를 백업하기 위해 3선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파브리가스의 수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공격성을 반감시킨 셈이었는데요. 이처럼 그의 전진은 아스날의 공격 밸런스를 무너지게 만들었으며 아주 가끔씩 터지는 중거리 득점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할 장면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린 데니손에게 지나치게 막중하고 과중된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시선도 존재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무장점 플레이는 매번 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아비의 경우엔 키핑 능력이 뛰어난 것에 비해 템포를 질질 끄는 플레이로 공격 흐름을 다 끊어버렸고 알렉스송도 팬들의 우려처럼 민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면서 역습을 내주는 장면들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중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12월 에이스 파브리가스마저 무릎 인대 부상으로 3개월간 팀을 이탈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월컷 또한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해버리면서 벵거 감독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말처럼 에브에를 윙어로 기용하거나 DDS를 한꺼번에 기용하는 방안으로 어찌저찌 베스트 11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중원 보강을 위한 영입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벵거 감독은 우린 이미 양질의 중원을 갖추고 있다 하며 DDS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애당초 이들을 육성시킬 생각이었기에 계속해서 함께 발을 맞추도록 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벵거 감독은 공격 보강 차원으로 아르샤빈을 영입했습니다. 자, 벵거의 기대처럼 파브리가스가 이탈한 기간 동안 DDS 중원이 동시 가동되다 보니 이들은 반강제적으로 경험치가 쌓이게 된 것은 물론 점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브리가스가 이탈한 19라운드서부터 30라운드까지 나스리와 함께 아스날의 무패 행진을 이끌게 되죠. 결과적으로 0809 시즌을 리그 4위로 마무리하는 데 기여하며 빅4의 명성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4강, FA컵 4강도 이뤄냈는데요. 어린 선수들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DDS 중원은 벵거에 의해 계속해서 중용받았고 선수 각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들 중 가장 큰 기대를 받은 데닐손은 연일 수준 이하의 경기력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벵거가 그토록 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1도 없는 모습에 국내에선 발전을 모르는 남자, 발모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게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와중에 디아비와 알렉스송은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마치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완전한 주전급 자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디아비는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놀랍게도 가장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던 알렉스송이 아스날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 윌셔가 등장하면서 아스날에서 더 이상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데닐손은 2011년 고향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임대를 떠난 것을 끝으로 아스날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DDS 중원라인 중 가장 먼저 팀을 떠나게 되죠. 그의 아스날 출전 횟수는 무려 153경기, 이처럼 숱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벵건 도대체 데닐손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디아비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잦은 부상으로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경기마다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어 팬들로 하여금 매번 몸이 건강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알렉스송의 경우엔 큰 단점으로 꼽히던 민첩성이 개선되어 DDS 라인 중에서 가장 먼저 주전 입지를 확고히 다졌으며 11-12 시즌 반프레시와 끈끈한 호흡으로 리그에서 11도움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2012년 여름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경쟁자가 무려 3월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송은 센터백으로 출전하는 등 기회를 모색했지만 패배 눈을 사로잡지는 못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축구 팬들 사이에선 반페르시가 바르셀로나로 보내준 것이 아니냐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2010년대 초반 각 선수들의 경로가 갈라지면서 중원 자원을 직접 육성시키겠다던 벵거의 포부와는 달리 DDS 중원 라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DDS 중원은 다른 빅4 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아스날 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하나의 상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들이 떠난 중원을 외질, 램지, 아르테타가 책임지게 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훗날 많은 이들은 DDS 중원 라인으로 리그 4위와 챔피언스리그 16강을 꾸준하게 달성해온 벵거 감독을 재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